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R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알아둔다고 딱히 해로울 거 없는 창업 지식을 전달해드리는 뜬금 작설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차별성 확보하기고요. 부제는 필요 없은 거의 경쟁입니다. 도대체 이놈의 차별성이라고 하는 거 말이죠. 매번 다른 각도에서 열심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끊임없이 얘기를 해도 참 부족함이 없는 게, 모자람이 없는 게 차별성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아이템마다 이제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이 다르고 내세울 수 있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차별성을 어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이제 특이한 형태로 필요 없음과의 경쟁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이제 뭐 창업 경진대회나 아니면은 이제 창업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뭐 혹은 이제 IR 투자 유치 같은 데 이제 참석을 해보면은 실제로 이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대표님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이런 서비스가 없다. 기존의 서비스들은 이런 게 있었긴 하지만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서비스는 없었다. 뭐 심지어는 이건 아예 시장에도 나오지 않은 거다. 우리가 최초다. 세계 최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예 그 경쟁력 분석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만약에 이게 정말 잘 돼가지고 유사업체가 나오거나 모방 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거 보통 이제 특허나 지식재산권 혹은 뭐 브랜드 이미지 뭐 이런 걸로 이제 확보를 해서 우리가 먼저 갈 수 있다 이런 좀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시게 되죠. 그 답변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스타트업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스타트업이 뭐 방금 말씀드린 지식재산권 확보 전략이나 아니면 시장을 선점을 하거나 아니면 브랜드 이미지화를 확보한다거나 뭐 고객층을 뭐 확보한다거나 이런 어떤 교과서적인 대답 이외에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조건은 없어요. 그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 되는 그런 전략들이 맞을 수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게 맞을지 안 맞을지 판단하는 건 지금은 되게 이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과연 그 업체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 대표님들이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경쟁력 전략이라고 하는 게 너무 교과서적이면서도 매력적이지가 않게 되는데 사실 그 근간을 따져보면은 아직까지 세상에 나온 적이 없는 제품이고, 심지어 이제 기존에 비슷한 종류의 제품들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우리는 이제 우리와 같은 이런 컨셉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시장 찜쪄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단언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이제 생겨난다는 거죠.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걸 해결을 하지 않으면 사실 평가하는 부분에서 감점이 아니라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감점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통 이제 평가를 할 때 이제 뭐 무슨 뭐 창업경진대회나 정부 지원 사업들 이런 평가를 할 때를 보면은 최고점 100점을 놓고 감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평균치를 잡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100점 만점이다 그러면은 한 80점 정도를 평균치를 놓고 내 기준상으로 봤을 때 그거보다 이제 위쪽에 가면은 일단 가채점을 할 때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그거보다 이제 낮은 쪽으로 가면 이제 낮은 점수를 주는 거고, 가만히 보다 보니까 평균이 이제 너무 높게 잡았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또 낮추고 해가지고 최종적인 점수가 나왔을 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비율이 되도록 이제 조율을 하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감점, 뭐 가점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 내 작품은 실제로 시장에 나온 적도 없고 아무 데도 한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제품은 세계 최초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감점 요인이냐 가점 요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사실은 감점이 될 수도 있고 가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면밀한 검토나 분석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명백하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요, 이 경쟁 상대가 없는 이유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명확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니, 왜 없어? 이 당연한 게 왜 없어? 이런 안건들이 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예전에 어디선가 이제 그 입주기업 평가를 갔었는데, 창업지원 공간에. 그 평가를 간 곳 중에서 이제 드론 제품을 가지고 이제 뭐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업체가 있었어요. 그 드론을 개발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센싱 장치를 이용해서 뭐 어떤 공간에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아직 이제 DJI라고 하는 그 드론 같은 경우에는 그 솔루션 쪽은 사실은 뭐 아직도 많이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을 찾고 있지만, 드론이란 제품 자체는 지금 현재 DJI에서 한 70%를 다 먹었거든요. 중국이 DJI에서 그걸 다 먹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확실하게 뭔가가 있지 않으면 드론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이분들은 이제 뭐냐면은 DJI도 이건 안 한 거다 이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그럼 그런 드론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핵심 기술을 갖고 있고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DJI가 도저히 기술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즉 어떤 그런 뭐 자체적으로 진짜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특허권까지 확보하고 있는 그런 거냐?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분들이 그때 제시를 했던 기술은 뭐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센서들 중에서 이런 센싱 장치를 이용해서 이거를 이렇게 컨트롤하면은 기존에 있는 DJI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다른 환경에서 이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드론 제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다른 분들이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실제로 그랬거든요. 아니, 이게 기술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냥 이 부품 사다가 끼워놓고 코딩만 하면은 나오는 기술인 건데, 물론 이제 최적화하는 과정은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구현 자체가 불가능한 기술인데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업체인 DJI라고 하는 데서 그거를 안 하는 게 어떤 이유 때문이냐라고 물어봤고, 이분들은 저희도 사실은 그게 궁금하다. 그렇지만 DJI에서 이걸 안 하는 건 확실하다라고 이제 답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DJI에서 갖고 있다, 그 기술을. 제가 그걸 왜 하냐면은 그 바로 1년 전에 제가 중국에 출장을 갔었어요. 그리고 DJI라고 하는 회사에 실제로 이제 견학을 갔었고, 그 안에서 자기네 그 미래 어떤 그 로드맵 같은 걸 그리면서 현재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막 대회에 막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대회비는 아닌 거죠. 대회비는 아닌데 막 인터넷 사이트나 그런 데에서 그냥 공식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런 훌륭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주는데 그 기술이 있었어요. 근데 제품화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제품화가 아직 안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 들어가야 될 어플리케이션을 못 찾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런 걸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니면 안정화까지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성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확실한 건 DJI는 그거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들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그 팀은 선정은 됐는데 그 시점에 이제 그 좀 흔히 대꿀멍이라 그러죠. 이제 말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창업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내가 쉽게 구현할 수 있고 나만이 구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만약에 뭐 S전자나 L전자 같은 데에서 여러분보다 훨씬 더 높은 공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그런 박사급 인력들이 뭐 진짜 10명이 붙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때려박는다고 하면은 그런 기술들 개발에,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개발이 될 게 명약관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술이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되게 안이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기술적으로 뭐 되게 좋은 앱을 구현을 했어요. 구현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장적 가치에서 봤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도 그 앱이 구현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활용성은 높지만은 의외로 그 코드를 모방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기능을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거나 모방하는 건 꽤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모방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이거 개발하는데 9개월 넘게 걸렸다고. 근데 자기가 9개월 넘게 걸렸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아마 이거 하는데 거의 한 2년, 3년 걸릴 거기 때문에 이건 모방의 우려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거나 그런 것들은 되게 좋은 일인데요. 근데 물량 안에 장사 없고 그 다음에 자본 안에 장사 없어요. 사실 누가 독 한 번 먹고 한 100억 정도 때려박은 다음에 그냥 진짜 흔히 얘기하는 그 천재 엔지니어들 몇 명 이렇게 고용해가지고 때려박으면은 더 좋은 거 만들어내요, 일주일 안에. 그거는 뭐 명약관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안이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한 S전자나 L전자나 뭐 DJI 같은 회사에서 이 회사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걸 죽여버리려고 자기네들이 막 그걸 막 자본을 때려박아가지고 출시를 하냐? 그건 그렇진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 그럴 여력이 없대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럴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럴 가치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이걸 개발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제품은 경쟁 상대가 없어 라고 장담을 하려면은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심사위원들한테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생각하는 건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생각 못했어, 아직 나만 생각한 거야, 이런 생각. 그 생각의 기전은 뭐냐면은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바보 멍청이야.
바보 엉청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생각 못하고 나만 기발하게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생각한 아이템은 어디선가 한번 지나가다가는 꼭 한 번은 겪어봤어요. 문제는 그게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지만 컨셉상으로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하기에는 부담이 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력이 한두 명 들어가는 게 아닌 거죠. MVP까지는 어떻게 뽑아내는데 그 다음에 허들이 한 이만큼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허들을 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시장적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은 뭐 S전자나 L전자 같은 데서는 들어가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 들어가는 거 대비 나오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기에는 요런 1번이나 2번 같은 이유에 대해서 되게 안이하게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그나마 1번이나 2번 같은 이유면은 좀 나아요. 왜냐하면은 어찌됐건 간에 다른 사람들이 바보라서 생각을 못했다 그랬는데 반대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시행을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쨌든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만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전략적 기회가 있죠. 물론 굉장히 좋고 훌륭한 멘토를 만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해안이 뜨이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건 내 거고 나만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좁은 시야에 갇혀 있으면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가 되는 거고. 사업화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마이너리그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또 잃을 게 없다라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부담이 큰 일도 여러분이 시작하면 S전자나 L전자가 시작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작은 레벨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하게 BM을 조직하고 개발 단계를 잘 조율을 하면은 오히려 이제 그 틈새 시장을 잘 노려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얘기는 이 세 번째예요. 실제 시장에서 수요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경쟁 상자가 없는 건 돈이 안 돼서인 경우가 있다고요.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봤을 텐데 왜 안 나올까?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왜요? 이게 왜요? 이렇게 좋은데 왜요? 나 같으면 살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거 필요하다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첫 번째 이유, 좋은 제품이라고 모두가 구입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를 1년 내내 했고 심지어 한 달 전에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만났던 사장님들 한 10대 분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납득을 안 해요, 납득을.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백화점 한 5층에서 7층 정도에 가보면은 그 주방용품 파는 데 있어요. 그 백화점에 주방용품 파는 데 가보면 그 명품들 있어요. 흔히 그 WMF, 뭐 henkel, 뭐 휘슬러 이런 주방용품들 그 스테인레스 스틸 그 뭐 프라이팬부터 압력솥 정말 딱 가면 진짜 반짝반짝 광나는 정말 끼깔나게 파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에 10몇만 원에서 20몇만 원 하는 거. 진짜 좋아요, 써보면. 우리 집에 있는 어지간한 후라이팬 찜쪄 먹을 정도로 좋아요. 코팅 후라이팬 저리 갈아요. 좋거든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좋다고 당장 카드 딱 꺼내가지고 자 이쪽 끝부터 이쪽 끝까지 싹 다 주세요. 집에 있는 거 다 바꾼다. 안 이러거든요. 왜? 돈이 없으니까. 이게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저의 현실이고. 근데 왜 내 제품은 사람들이 카드를 꺼내서 이쪽 끝부터 이쪽 끝까지 살 거라고 믿냐는 거죠. 그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은 나라면 이 제품 한번 있으면 살 것 같아, 구입할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공짜라면 내가 한번 써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제품이 실제로 나왔고 자 네가 말한 대로 제품이 나왔고 이걸 지금 너한테 팔 테니까 5만 원만 내놔라고 했을 때 그 마치 옥장판 팔듯이 그냥 지인이니까 하나쯤 사준다 이런 개념들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이게 정말 필요해서 산다라고 하려면은요 꽤나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내 지갑에서 5만 원이 나가고 만 원이 나가고 5천이 나가는 게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에요. 예. 한 달에 5천 원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되게 큰 돈이에요. 예. 제가 해보니까 알겠어요. 채널 멤버십. 야, 진짜 사람 안 들어오대.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의외로 별거 아닌 돈 같지만은 나라면 이 돈 쓸 것 같은데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돈을 안 써요.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돈 안 써요. 실제로. 저도 안 써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왜 내가 굳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굳이 이 제품을 돈을 내고 써야 돼? 어떤 분은 이런 거 있어요. 기존에 있는 제품이 너무 후진데 내가 이거 만들면 대박이다. 완전히 좋아진다. 자, 그러면 그 제품이 더 좋다라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나온다고 쳐요. 그럼 그걸 사야 되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제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잖아요. 이걸 버리고 굳이 이걸 사야 돼? 불편하지만 이거 가지고 어쨌든 쓰고 있었는데 이런 종류의 문제가 생겨요. 만약에 여태까지 시장에 나온 적이 하나도 없는 제품이다. 기존에 이런 제품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게 생필품,
없으면은 정말 죽고 못 사는 제품이면은 전 인류가 죽었어야 되고요. 근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그거 없어도 어떻게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건 다소의 불편함이나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죽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특히나 경기도 어려운 이 시점에 그걸 돈 주고 구입을 하겠냐는 거예요. 안 한다고요. 그게 바로 구지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은. 예. 여러분이 제품과 서비스를 나왔을 때 소비자가 그거를 살려면 굳이 돈을 내고서까지 구입을 해서 이걸 이용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저도 그 이유를 아직 제공을 못 해가지고 회원을 많이 못 모으고 있는데 여러분도 똑같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딜레마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즉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A사, B사, C사가 아니에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 즉 이 제품이 OX인 거예요. OX. 기존에 이 제품이 없었고 이번에 나온 거면은 이 제품이 필요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필요 없음과 필요함에 그 경쟁이 돼야 돼요. 즉 여러분의 경쟁사는 A사, B사가 아니고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굳이 돈 내고 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와의 경쟁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아이템이 의미가 없냐? 그럼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아이템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시장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막상 써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너도 돈을 내고 그걸 쓸 수도 있어요. 필요해지는 거죠. 사실 시작해보기 전까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만나는 대표님들마다 아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있는 사례 바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그 시장을 모르기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 대표님이 시장을 저보다 더 잘 알아가지고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통 그런 얘기에 말미에 그 대표님께 하는 말이 있어요. 대표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도. 시작해보기 전까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건 시작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딱 한 가지. 대표님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외부 자금 못 받아요. 정부 지원 사업 안 돼요. 투자도 못 받아요. 자기 돈으로 해야 돼요. 스스로의 돈으로 한다 그러면은 제가 이 제품이 정말 성공적으로 시제품으로 완성될 수 있을 때까지 조언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대표님은 지금 돈도 없어요. 즉 남한테 돈을 빌려서 아니면 혹은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통과를 해야지 비로소 이거를 가지고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지 없을지 타진이라도 해볼 수가 있는, 즉 우리는 마이너잖아요. 돈 없잖아요. 그러려면은 그냥 해봐야 안다라고 하는 말로는 상대방을 설득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사지 않을까요? 기존에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이거 내놓으면 살 거예요. 이걸로는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나, 여러분이 자체 자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그냥 그거를 잘 만들 수 있도록 조언을 드리겠지만은, 이 아이템을 가지고 만약에 나는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겠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아이템 자체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로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기존에 있는 경쟁사든 없다, 우리만 갖고 있는 거다, 이것만으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 기존에 없었다는 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어떤 딜레마를 스스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스스로 찾지 않으면 실제로 여러분의 사업은 시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멘토링이나 어떤 그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그런 가치를 찾아드리진 않거든요. 제가 실제로 저번 달에 왔었던 학생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너랑 이 아이템을 하루 한 이틀 정도 머리를 싸매고 앉아가지고 계속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면은 분명히 내년도에 예비창업 패키지에 낼 수 있을 만한 스토리라인과 굉장히 멋진 백그라운드와 BM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괜찮은 사업 계획서를 쓸 수 있게끔 쿠킹을 할 수가 있다. 왜? 저는 업계 최고거든요. 저보다 전설 같은 분들이 있는데 저보다 전설 같은 분들은 어차피 이 초기 이쪽이 아니고 저 위쪽에 저 시리즈 ABC 이쪽 계열에다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초기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기업 쪽에서는 제가 전설이라고 봐도 된다고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5천만 원 1억 받아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그 다음에 사업 말아먹는 거 한순간인데. 본인이 내가 이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가야겠다라는 방법이 생각이 안 나서 그걸 제가 만들어 드리면 그게 여러분 사업이 아니고 제 사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하는 게 지적질인 거고 고민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죠. 다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답을 찾아오고 스스로의 방향성을 잡으면은 제가 거기에다가 간단한 양념이나 간 정도는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서 본인의 아이템이 정말로 그냥 뭐 지원 사업 하나 받아가지고 일단 시작해보자 이런 생각 마시고
진짜로 5천만 원을 받았을 때 내가 그걸 종잣돈으로 해서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치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찾지 못하면 결국 사업 계획서 자체도 엉망이 되고 제품이 나와도 마케팅하는 측면에서 결국에는 이거 너무 좋으니까 사주세요 이렇게밖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면서 여러분의 사업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 보시고 다듬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자 뜬금잡설 필요 없음과의 경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L의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